경계선이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갑시다. 와. 요거는 일단 좀 지울게요. 요거는 이제 뭐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안 지운 게 이거 47번 때문에 안 지운 거라서. 아니, 근데 뭐 별로 볼 일은 없죠. 자, 다시 한번 극대랑 극소는 미분 가능 연속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미분 가능할 때만 우리가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각함수의 극대극소. 뭐 삼각함수 극대극소는 그래프를 그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래프 그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49번만 아니 뭐 그냥 50번 하나만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50번 하나만 그냥 뭐 감만 좀 살리자는 차원에서. 너무 좋지. 할 게 많아져서. 저 1분 만에 풀어서 맞아야 돼요. 1분. 자,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정리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0과 2파이 사이에서 나오는 극대와 극소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미분 해보면은 이게 2x제곱 gx 같은 걸 미분하면은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쵸. 2x제곱 묶어주면은 원래 함수에다가 그냥 도함수 한 번만 더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요 정도는 아니 뭐 차근차근 미분해서 가도 되는데 그냥 본다면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에다가 미분한 거 코사인 빼기 사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잡아도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에 2 코사인 x가 될 테니까 뭐 2x제곱이 절대 0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이 0인 경우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요거만. 자, 그래서 얘는 0부터 2파이까지만 코사인 그래프 그 기본형들은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형들은 뭐 설마 그걸 못 그리진 않겠지. 자, 그럼 이때 0 될 수 있는 경우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니까 그쵸. 증가 감소 증가 그쵸. 이게 지금 f'x랑 그래프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부호는 똑같이 가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극대 지점이 2분의 파이 지점, 극소 지점이 2분의 3파이 지점 그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2분의 파이 지점에서 극대 잡고요. 2분의 파이 콤마 f2분의 파이 원래 그래프는 뒤에서 할 거기는 한데 그쵸? 그냥 나올 때마다 겸사겸사 하면서 갈 거예요. 극대 찍고 극소 뭐 작겠죠? 뭐 연속 함수니까 2분의 3파이 콤마 f2분의 3파이 그럼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극대였고 극소니까 반드시 내려오면서 따라갈 거예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어때요? 얘는 진동하겠지만 얘 때문에 발산을 하죠. 얘 때문에 발산을 합니다. 얘 그래프 못 그리는데?
못 그리네. 와, 이렇게 나오네. 미안해. 계속 올라가네요. 그죠? 왜냐면은 계속 이게 주기성을 띠니까 계속 빵빵빵빵 나오잖아요. 근데 EX제곱은 크기가 결국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극대극소를 찍지만 계속 함수값이 커져요.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감소하는데 또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0으로 수렴에 들어가는 상태. 괜찮죠? X축으로 수렴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2x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y는 2x제곱,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제곱. 왜 이렇게 썼냐면 부호반 반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랑 거의 한없이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더 크네. 조금 더 크네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 얘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 그죠? 이게 지금 fx 그래프예요. 이게 fx 그래프.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려야 된다? 아니, 예측만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림잡은 그래프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0부터 2파이까지만 갈 거니까 결국 극대, 극소 이걸 가지고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때 값은 얼마지? f2분의 파이니까 1 더하기 빵. 그래서 2의 2분의 파이 제곱. 얘는 f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얘는 빵. 그래서 마이너스 2의 2분의 3파이 제곱.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곱하는 거죠. 그럼 둘 곱하면은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1번. 자, 그 다음에 다들 풀었지? 아하하. 자,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해. 잠깐 그 51번을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51번 이거 풀고 넘어갈 거는 아니에요. 얘는 자 51번 문제를 보면은 얘는 fx가 사인 플러스 코사인 빼기 2분의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에요. 이게 x가 0부터 2파이까지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사인 코사인은 기본형이 아닌 이상 기본형에서 발전된 1차짜리에 관련된 그래프 아니면 우리가 못 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t 요 정도까지밖에는 못 그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솔직히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서.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최대 최소를 뽑아요? 솔직히 최대랑 최소에 관련된 문제를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극점과 양끝값을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제 그래프를 그리기는 좀 힘드니까 쟤를 미분해서 들어갈 텐데 제 미분하는 것도 값이 되게 좀 많이 지저분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동일한 꼴이 반복되잖아요. 동일한 꼴이 반복되면은 통으로 생각해 주는 게 가장 낫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y는 t-2분의 t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럼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x랑 y가 직접 연결되기는 좀 힘들다고 친다면 어차피 우리가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딴 쪽으로 거쳐서 가도 돼요. 왜? 이 함수는 쉬우니까. 이 함수는 쉬우니까.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 t의 범위만 잘 잡아주면 돼요. t의 범위만. t의 범위는 어디서 뽑아요? 이 함수의 치역으로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 요걸로 t의 범위만 뽑아내주면 됩니다. t의 범위만. 그래놓고 전체적으로 최대 최소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얘 그래프 그리는 거는 할 수 있지. 그죠? 1학년 거 수학하. 점근선이 t점근선 2 나오고 그 다음에 1로 수렴해 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오겠네요. 그쵸? 자, 이때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까지.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알아요? 그쵸? 합성해서 나오죠. 합성해서. 합성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실 나는 합성이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합성이. 왜? 지금 합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8종 교과서를 보면은 8개 교과서 중에서 지금 현재 4종이 안 나와요. 4종 교과서에서 안 나오고요. 3종 정도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 영양계력 있죠. 그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 시사군가? 아마 그런데 여기서 예제 유제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명백하게 수능 범위 그러니까 교과서에다가 교과 과정 범위로 그냥 아예 집어넣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디는 없고 어디는 있죠. 그럼 수능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안 내요. 다 있는 거 아니면 안 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도 1, 2반은 프린트를 줬어요. 3, 4반은 프린트를 안 줬어요. 그 프린트에서 시험 문제 나면 난리 납니다. 진짜로. 왜 우리는 안 줬는데 시험에 똑같은 거 냈냐? 이러면 진짜 그죠. 교육청이 대기하고 있어요. 미안. 자, 아무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이 배각이라든가 반각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나와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합성까지는 아직은 좀 무리예요. 합성까지는. 그럼 얘는 합성을 알면은 좀 편하잖아. 이거 어떻게 합성한다 그랬죠? 합성하는 방법은 그냥 최대 최소 구하는 정도까지만 그냥 팁으로 알아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성해요? 싸고 풀고 싸로 사인 합성을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sin x 플러스 코사인 x가 나왔다. 그럼 얘는 싸고 풀고 싸. 근데 뭔가 곱한 게 없잖아요. 없으면은 1로 보면 돼요. 1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싸고 풀고 싸. 그렇죠? 그럼 얘가 코사인으로 나오고 얘가 사인으로 나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x로 잡으면 안 되지. 뭐 세타로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제곱했을 땐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이 나오게끔 강제로 제곱합 루트를 묶어내는 거예요. 그럼 루트 2분의 1 사인 x 루트 2분의 1 코사인 x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은 얘랑 얘가 제곱합이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코사인 값을 갖는 애 이런 사인 값을 갖는 애 무조건 있어요. 360도 중에서. 그렇죠? 그냥 각은 특수각이 아니면 그냥 몰라 그냥 세타로 잡아도 돼요. 왜? 어쨌거나 얘를 루트 2로 묶어내니까 싸고 풀고 싸 사인 x 플러스 세타인데 솔직히 x평 이동했다고 최대 최소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타가 얼마인지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딱 보면 사인은 어차피 최대는 1이잖아요. 루트 2 배웠으니까 최대는 루트 2,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2. 딱 이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y는 3 sin x 플러스 4 코사인 x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최대가 5예요 그냥. 괜찮네? 어차피 제곱 루트로 묶으면 5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럼 5분의 3 사인 5분의 4 코사인 이게 몰라요.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잡자. 어차피 특수각도 아닌데. 그럼 최대 최소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괜찮죠?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 최소 구하려고 할 때 미분해서 극점 찍고 양극각 구해야 돼요. 미분해서. 그게 요 정도는 사실 해볼만 해요. 요 정도는. 얘는 어차피 미분한다고 해도 코사인 x 빼기 사인 x니까 이거 0 되게 하는 애는 어차피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요 정도는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지만 어차피 t는 범위만 뽑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만 딱 보고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그쵸? 최대 최소 때문에 합성 쓰는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애들은 합성함수면 다 그러면 치환해서 가냐? 자, 다시 한번 합성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잠깐만 좀 해볼게요. 합성함수는 동일한 꼴이 반복되죠. 동일한 꼴이 반복되면 그냥 통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통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치환한다라는 거야. 통으로 생각한다. 통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치환하는 게 얼마? 90%예요. 좀 더 넓게 잡으면 99%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럼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투까지만 해도 치환으로 다 돼요. 수투까지만 해도. 근데 미적분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합성함수 미분법이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할 때는 치환해서 미분해가지고 안 잡혀요. 진짜로. 그래서 극대극소 구할 때는 치환하면 안 됩니다. 합성함수는. 딱 극대극소 구하는 거 빼고 전부 다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그것만 좀 조심해주면 돼요. 자, 그거 얘기하려고 51번 잠깐 보자고 한 거였고요. 나머지는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디귿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극대값을 갖는다. 미안해. 그건 나중에 미분해서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스텝 3 문제를 아예 안 하긴 좀 그러니까 스텝 3 하나만 좀 해볼게요. 52랑 53, 54 다 문제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좀 해볼 만한 걸로 53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나머지는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은데 가능한 한 수능 문제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입니다. 교육청은 킬러 쪽은 최후순위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최후순위로 진짜로. 왜냐면 지저분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자, 잘 풀리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 있고요.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자, 0부터 2파이까지 열린 공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알파, 베타에서 그 값을 가진대요.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래야 되냐? 함수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대수함수랑 초월함수 두 가지가 있죠. 다 고등과정 용어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자꾸 떠들게 미안해. 자, 대수함수는 무슨 뜻이냐? 대수적인 연산이 가능한 함수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대수적인 연산은 뭐냐? 얘는 문자 또는 숫자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으로 셀 수 있는 횟수만큼만 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횟수만큼 가면 안 되고요. 셀 수 있는 횟수만큼만 가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자, 그래서 얘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두 가지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로 나오겠죠. 이때 실제로 얘는 분수함수들까지 놓고 본다면 y는 x n제곱 중에서 n이 정수인 경우들이 전부 다 유리함수에 해당하고요. 무리함수는 y는 x n제곱으로 나타낼 때 n이 유리수로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수로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사실 대수함수는 원래 뭐냐면은 y는 x의 n제곱 중에서 n이 유리수까지만이에요. n이 무리수인 경우는 셀 수 없는 횟수만큼 곱하는 거라서 걔는 원칙상 대수함수를 초월한다 그래서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대수적 연산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편의상 n이 실수인 것까지 그냥 편의상 미안해 대수함수라고 부를게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 가지 미분법 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수함수 미분법이라고 그냥 떠들죠. 원래는 대수함수를 넘어서는 거지만 얘는 초월함수. 그렇죠? 뭘 초월하는지 모르겠지만 알긴 하는데. 그렇죠? 대수적 연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자, 우리가 함수 이따만큼 있다고 친다면 그 중에서 함수는 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점, 로그함수 점, 삼각함수 점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우리 배우는 게. 자, 나머지는 뭐라고요? 다 우리가 모르는 초월함수. 근데 왜 이렇게 4개밖에 안 해요?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실제 존재하는 함수 아니라 무슨 파동이건 뭐건 나오는 모든 그래프들은 다 이걸로 99% 이상 다 잡혀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들은 뭐냐? 수학을 위한 수학일 뿐이에요. 수학을 위한 수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수학을 위한 수학이에요. 괜찮죠? 자, 아무튼 걔네들은 좀 내비두고 자, 이때 특히나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자연계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거의 모든 그래프를 다 섭렵하는 것도 있지만 얘네가 정역 구간에서 다 미분 가능 함수예요. 괜찮죠? 정역 범위에서 다 미분 가능 함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불연속이잖아요. 여기서 불연속이잖아. 그럼 미분 불가능하냐? 정의역에 0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역 범위에서는. 그래서 정역 범위에서는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점근선들은 일단 정역에서 빠지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미분 불가능 함수가 맞아요. 왜냐면 아예 불연속이잖아요. x가 0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코사인도 미분 가능 함수 x, sin x 다 미분 가능 함수, 미분 가능 함수 더하기 미분 가능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 미분 가능 함수니까 극점이면 다 미분계수 빵. 그렇죠? 일단 이게 시작이죠. 너무 당연한 소리를 대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연한 게 안 당연한 경우가 지금 많아서 그래요. 자, 어쨌거나 당연히 얘는 f' 알파랑 f' 베타가 빵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극값을 가지는 경우 중에 미분계수가 0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자, 그래서 f'x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sin x 플러스 2x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0 되게 하는 지점들이 알파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근을 확실하게 x값 딱 이렇게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초람수들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게 사실 좀 신기해요. 계산기 넣지 않은 이상은 수작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단시간에 나오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차라리 이 상태의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항이 2개니까 웬만하면 하나 양은 넘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어차피 얘는 코사인 x가 0 나오는 경우에는 등호 성립하는 게 없어요. 괜찮죠? 코사인 x가 0 나오는 경우는 사인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변 0 나올 때 좌변이 1 마이너스 1 등호 성립 안 하죠. 한마디로 얘는 x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에서는 일단 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로 분모가 0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x로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근은 탄젠트 x랑 마이너스 2x가 만나는 걸로 잡아주는 게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왜 꼭 이렇게 봐야 돼요? 왜?
맨 처음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걸로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인,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는 경우는 최대한 합쳐주는 게 좋아요. 삼각함수끼리는. 그래서 넘겨서 보는 게 좋은데 특히나 뭐가 또 힌트냐면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보면은 탄젠트가 나오고 있어요. 왜 굳이 gx가 탄젠트인 걸로 잡고 들어갈까? 라는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탄젠트 쪽으로 좀 몰고 가자라는 게 취지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잖아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방보등식에서 해를 찾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함수 그래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보등식이 어려우니까 함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젠트 x 0부터 2파이까지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까지 존재를 하겠네요. 자, 이게 지금 탄젠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면은 얼마지? 일단 원점 그죠? 원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너무 내려가진 못하니까 미안. 요 정도만 그릴게. 요 정도만 여기 계속 내려가는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지금 0부터 2파이까지에서는 지금 얘 없죠? 0도 없고 2파이도 없어요. 0도 없고 2파이도 없으니까 얘도 없고 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점은 얘랑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파 베타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x좌표죠? x좌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알파구나. 여기가 지금 베타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친구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1차적인 조건이에요.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조금만 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 봅시다. 진짜 그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얘가 각성하면은 탄젠트 알파니까 이거고 이거 얘가 탄젠트 x가면은 이거는 얘도 각성하면 미분해서 각성하면은 똑같으니까 얘도 알파보다 베타 그거 같고 얘가 딱 같아. 그래서 돼요. 근데 디귿이 그래프 없이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디귿을 그치. 자, 기억 니은까지는 그래프가 없더라도 좀 해볼 만한데, 뭐 디귿도 아예 안 그리고 하려면 못할 건 아닌데 되게 헷갈릴 거예요. 진짜로. 무슨 코사인 나왔잖아. 나누면 안 되는 걸로. 그치, 나누면 안 되지. 왜? 0이 될 수 있으니까. 0이 될 수 있으면 나누면 안 돼요. 근데 요 방정식에서 코사인이 0 나오는 경우에는 등식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코사인이 0 코사인이 0 되는 경우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거든. 근데 사인이 2분의 3파이일 때는 1, 2분의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예요. 얘는 0인데 여기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서 근에서는 코사인이 0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0이 아닌 경우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코사인 x로 나눠서 봐도 상관은 없지.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까지만 한번 좀 가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까지만. 되는 친구는 그냥 잠깐 풀고 있어도 돼요. 어차피 기억, 니은까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푼 친구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알파 지점. 교점이에요. 요점 좌표 어떻게 될까요? 좌표? 좌표로 봐도 되는데
잠깐만, 얘가 지금 y는 탄젠트 x,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2x. 자, 요 점의 좌표가 x좌표는 알파고요. y좌표는 탄젠트 알파.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2알파기도 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점 좌표는 베타 콤마 탄젠트 베타. 얘는 마이너스 2베타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기억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는 마이너스 2알파냐라는 거예요. 잠깐만, 탄젠트 주위가 파이잖아요. 그럼 탄젠트 알파나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나 똑같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어디냐면은 딱 한 주기 가고 있기 때문에 요 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플러스 파이예요. 괜찮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가 맞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알파.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기억 니은되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 난이도가 높죠? 정답률이 낮죠? 왜? 디귿이 어려워서. 그 디귿만 갖다가 문제 딱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틀릴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정답률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객관식이니까 찍어서? 아니, 그거 말고 기억 니은이 힌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억에서 이걸 줬는지, 왜 니은에서 이런 걸 판단하는지, 이런 거가 힌트로 작용해서 디귿을 풀 수 있게 만들어줘요. 디귿만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역대 모든 기출이 다 그래요. 왜? 어려우니까. 뭔 소리인지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얘가 굳이 내가 여기다 점을 찍어 본 거예요. 니은도 한 번만 해볼게요. 니은도.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gx가 탄젠트 x라고 잡았을 때, 그쵸? 아, gx를 탄젠트 x로 잡고 보는 게 좋구나. 그게 한참 간 거. 그쵸? 얻어 걸린 게 아니고 원래 그거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럼 그때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베타? g 프라임이면 이거 미분이네. 기울기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기울기랑 베타의 기울기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베타라면 이거는 그냥 g 프라임 알파랑 사실 똑같아요. 그렇죠? g 프라임 알파랑 똑같아요. 어차피 주기함수니까. 이 지점에서 기울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얘랑 똑같죠, 뭐. 괜찮나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얘는 g 프라임 베타는 뭐예요? 얘는 베타 지점에서의 기울기죠. 우와! 위로 볼록하잖아요. 위로 볼록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위로 볼록한 애들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줄어들어요. 괜찮나요? 당연히 이유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겠죠. 베타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더 가파를 테니까. 당연히 점근선에 가까울수록 기울기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요. 아, 그래서 니은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식을 살짝 좀 정리해줘야 돼요. 이거를 잘 보면은 왜 굳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줬을까? 왜 굳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자꾸 언급을 할까?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베타 분의 얘는 마이너스 2알파 빼기 마이너스 2베타. 왜 이렇게 줬을까? 다시 한번 알파 플러스 베타랜다. 파이. 알파 플러스 파이 빼기 베타 분의 얘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네. 파이네. g 알파 플러스 파이예요. 와, 얘는 또 똑같이 놓고 본다면은 g 베타예요. 괜찮나요?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알파 플러스 파이 콤마 g 알파 플러스 파이와 그 다음에 베타 콤마 g 베타 사이의 평균 변화에 대해 평균 변화에. 그쵸? 자, 그게 오른쪽에서 나온 예로 보면은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죠? 요거네요. 그쵸? G 프라임 알파.
얘는 G 프라임 알파로 봐도 되고요.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파이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이해는 잘 될까? 그래 그거 그치, 그래프 가지고 좀 지금도 화이팅. 이해는 잘 돼요. 오케이. 지금도 화이팅. 저런. 내용 이해는 될까? 어렵지. 기울기라는 거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면 오케이. 혼자 풀려고 하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최대한 고민해보고 여기서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집에서 복습 꼭 해봐요. 오케이. 자, 이게 보통 어떠냐? 디귿은 일반적으로 맞는 경우가 사실 좀 많기는 해요. 근데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맞는 경우가 많죠. 왜? 이게 틀린 거는 발레 찾아서 푸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데 맞는 경우는 발레가 안 나오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계속 틀린 걸로 만들고 있어요. 합답형 문제에서. 그러니까 찍지는 말고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디귿은 맞는 걸로 찍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근데 본인의 답에 소신을 가져야 돼. 작년에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기억 니은 디귿 나왔는데 디귿이 틀린 걸로 나왔죠. 수능에서 다들 답을 딱 구하고 나서 디귿이 안 들어가니까 이상했대. 다들 이상했대. 근데 나는 꿋꿋이 얘기했어요. 모르면 찍으라는 거지 본인의 답이 나왔으면 그냥 밀고 가라고. 본인을 믿어야 된다고. 다행히 맞기는 다 맞았는데 다행히 또 고민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긴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알파 플러스 파이 콤마 알파 플러스 파이 G 알파 플러스 파이까지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를 보라색으로 선 거 보면은 결국엔 2점과 2점 사이 기울기예요. 얘는 알파 플러스 파인 지점에서의 기울기예요. 이거. 와, 누가 더 클까? 이거 너무 가팔라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좀 왜곡해서 약간 좀 오버해서.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베타 콤마 G 베타고요. 여기가 알파 플러스 파이 콤마 G 알파 플러스 파이 라고 친다면은 지금 아까 이쪽에서 보라색으로 그은 게 왼쪽 거잖아요. 이게 둘 사이의 평균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주황색으로 나왔던 요게 지금 이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죠. 당연히 둘 놓고 본다면 누가 더 커요? 당연히 보라색이 더 크죠.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라색이 더 크다. 그래서 틀렸어요. 괜찮나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답을 믿고 가야 돼요. 이렇게 믿고 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만 좀 더 할게요. 유형 7번. 3분 남았어. 3문제는 할 수 있겠다. 미안해. 자, 지수로그의 극대와 극소에 관련된 걸로 너무 쉬운 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기 59번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요거 하나만 잠깐 해볼게요. 59번. 앞에 거는 숙제로 갑시다.
자, 그래서 극대극소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작정 미분해서 0인 거 찾는 게 아니고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그거 언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어차피 한 1, 2초면 판단 가능하니까 빠르게 판단해 보면 되겠고, 여기까지 나온 문제 99.9999%가 구간 안에서 다 미분 가능하니까 사실 의심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맞나? 미안. 자, 이 문제가 왜 4점이냐? 그것도 19번이면은 사실 좀 고난이도 4점에 해당하는 거죠. 뭐 물론 물수능 시절에 고난이도 4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문제 난이도 수준이 대충 한 13번 정도? 이 정도로 잡아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잠깐만, 그냥 극소면은 그냥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빵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죠. 왜? 얘가 미분계수가 0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극대가 나오고 어디서 극소가 나오는지를 증감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극소니까 반드시 감소했다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후에 관련된 부호 판정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풀리는 친구는 일단 계속 풀어요. 나는 천천히 도함수 구하면서 좀 가볼게요. 자,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분미분까지 2가 더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얘는 분모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 부호 판정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극점이랑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2에 2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코사인 x 빼기 2사인 x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얘가 0 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a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은 지금 분모는 무조건 양수고 얘도 무조건 양수죠. 어차피 뭐 얘는 약분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0 나오면서 전후로 부호 변동이 나오게 되는, 그것도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경우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0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0 되는 지점. 자, 그러면은 아까 본 거랑 비슷해요. 코사인 x는 2 사인 x. 그냥 넘겼다고 칩시다. 이대로 어차피 못 하잖아요. 이대로 넘겨서 보는 게 최선이죠. 그리고 또 얘가 0 되는 경우는 어차피 등식 성립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탄젠트 x가 되는 경우 중에 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이 탄젠트 x가 되는 경우 중에.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 번만 좀 그려봅시다. 항상 방부등식이 어려운 때는 함수 그래프로 갑니다. 그래서 방부등식에다가 도함수 활용하는 경우가 뒤에 나오는 이유가 그래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배워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칙상 그래프 그리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왜 되지? 이건 미분 안 하고도 그래프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탄젠트 x 그래프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어차피 0과 2파이는 없어요. 자, 그게 지금 2분의 1 나오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2분의 1 뭐 대충 한 이 정도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두 군데가 나오겠네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아 몰라, 그냥 알파 베타라고 치지 뭐.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가 A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러면은 부호 판정 이걸로 못하지 않나? 그쵸? 못할 것 같은데? 해야 돼요. 해내야 돼요. 해내야 돼요. 미안해. 해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알파 지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알파 지점이면은 딱 2분의 1이 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알파보다 조금 더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x가 알파인 지점에서 지금 당연히 f'x는 0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 전은 그럼 어떨까요? 알파보다 작으면은 탄젠트 값이 작아져요. 그러면 탄젠트 값이 작아져요. 2분의 1보다 작죠? 그럼 2분의 1보다 작다? 그 말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얘는 1사분면에 있는 애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이 둘 다 양수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더 크다라는 거는 양수란 얘기네요. 도함수가 양수라는 거야, 이전에. 괜찮죠? 그냥 뚫고 가니까 뒤로 가면 음수가 되는 거고요. 아, 극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x가 베타인 경우를 놓고 본다고 친다면 뭐야, 얘도 더 작은데. 근데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파이, 여기까지가 2, 4분면이고 여기 3, 4분면이에요. 3, 4분면.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만약에 베타보다 조금 더, 그래, 얘는 지금 뭐 0이니까 베타보다 조금 더 작은 지점, 베타보다 조금 더 작은 지점에 대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탄젠트 값이 더 작은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 상태에서 코사인으로 나눈 거잖아요. 2분의 1은 어차피 가도 상관없어요. 코사인으로 나눈 거니까 다시 코사인을 양변에다 곱해주는 상태죠. 이거 양변에다 코사인 S 곱하는 거예요. 음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3, 4분면에서 코사인 음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뀌네.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보다 사인이 더 큰 거라서 얘는 음수예요. 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그래서 이 이전엔 음수였구나. 뚫고 가잖아요. 뚫고 가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뒤는 판단 안 해도 돼요. 한쪽만 해도 돼요. 어차피 뚫고 가니까. 튕겨서 내려오면은 그때는 부호 변동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극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타가 지금 A였다라는 얘기예요. 베타가 A였다. 자, 그러면 나머지 그걸 가지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미안해. 마무리할게. 코사인 A는 2사인 A인 거는 알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뭐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그냥 여기서 그냥 보면 되겠다. 여기서 탄젠트 A는 일단 2분의 1이에요. 다만 A는 3, 4분면이에요. 요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젠트 값에 관련해서 3, 4분면 그냥 동경 관련된 걸로 한번 잡아봅시다. 동경 관련된 거 어차피 4, 4분면이죠. 그렇죠. 이 위에는 이미 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X좌표분의 Y좌표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잠깐 왜 4, 4분면이라고 했지? 미안해. 3, 4분면 탄젠트가 4, 4분면에서 양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미안해. 3, 4분면 파이보다 크지만 2분의 3파이보다 작게 되겠고, 자, 이때 얘는 적당히 이 정도쯤으로 잡아주면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을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길이 얼마예요? 루트 5가 되겠죠? 이 각이 지금 A인 거예요. 이 각이 A.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코사인 A 값은 길이분의 X좌표, 길이분의 X좌표. 그래서 이걸로 나와줘야 됩니다. 괜찮죠? 이게 답을 5번으로 해서 틀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진짜로. 답이 1번이에요. 괜찮네? 그래서 삼각함수는 극대요소 찾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요. 극대요소 찾는 게. 지금 얘는 쉬우니까 그렇지 정말 괴물 같은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년 됐는데 진짜로 끔찍합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자이스토리 해설도 잘못돼 있어요. 진짜로. 아무튼 좀 그래요. 미안. 화이팅.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고요. 여기 교평수 숙제는 59번까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머지 숙제 관련된 거는 이따가 카톡으로 한 명씩 다 보내줄게요. 화이팅. 화이팅. 고생했어. 안녕. 안녕. 준영아 돈 안녕.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알려줘.